네, 제가 상하이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식당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 오시거나 모임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주변에서 물어보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추천하는 집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할 중식당 상하이탄입니다. 요리면 요리, 서비스면 서비스, 분위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끝장나고요. 제가 이날은 무려 20가지가 넘는 요리를 먹었는데 이렇게 먹고도 인당 15만원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까지 갖춘 집이라 제가 인스타라도 굉장히 자주 소개했던 그런 집이에요. 아무튼 점심으로 다녀온 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집이 상하이에 매장이 3곳이 있어요. 아이탄이랑 홍차오 그리고 오늘 여기 신텐디 하나같이 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랜드마크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 볼거리도 많은 그런 핫플이라 식사 시간보다 좀 일찍 도착해서 햇살 가득한 신텐디 거리도 한번 찍어봤어요. 뭐야 이거 카카오랑 뭐 하나 보네. 여기 신텐디랑 신텐디에 보면 이런 회색 벽돌 건물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이걸 스쿠먼이라고 하는데 이 스쿠먼이 19세기 때 상하이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지어진 중국식 전통 가옥 구조에다가 서양식 벽돌 외관 그게 결합된 형태로 발전한 좀 독특한 건축인데요. 예전엔 상하이 집들이 대부분 다 이런 스쿠먼 같은 식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현대사에 자본이 들어오면서 거의 다 사라졌고 지금은 이런 신텐디에 나와야 그나마 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뭐 이것도 다 리모델링 해놓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옛 느낌을 현대식으로 굉장히 잘 살려놨습니다. 오늘 여기 레스토랑도 이 스쿠먼 별장 독채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외관부터 상당히 느낌 있죠. 자, 들어가 봅니다. 매장 1층은 이렇게 프라이빗한 룸들로 채워져 있었고요. 특이하게 홀 테이블이 2층에 마련되어 있어요. 참고로 여긴 저녁에 오면 더 화려하더라고요. 한켠에는 바처럼 만들어진 공간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칵테일 같은 거 한 잔씩 하고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야외 테라스도 있었는데 이날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녁 시간에 여기 앉아서 먹으면은 되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우면 이렇게 불도 지펴주나봐요. 저희는 이날 11명 큼지막한 룸으로 예약을 하고 방문을 했어요. 여느 중식당들처럼 차 테이블도 마련돼 있어가지고 좀 일찍 도착해서 차랑 과일들로 여유롭게 즐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날 메뉴는 여기 예약하면서 맞춰둔 거였고요. 최근에 이 집에서 본 메뉴들이 새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식객들 사이에서 맛있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날 본 메뉴 위주로 구성한 그런 메뉴들이에요. 자, 먼저 시원한 샴페인 한 잔에 냉채로 나물 같은 것들이 먼저 올라와요. 일본식 부채를 형상해 놓은 그런 플레이팅이라 하는데 이거 꽤 그럴싸해 보입니다. 아래는 궁채고요. 위에는 육수에 익혀져가지고 맛이 다 배어 들어간 그 봄 죽순이에요. 죽순은 또 끝부분만 사용을 한 거라 식감도 굉장히 야들야들합니다. 새콤 짭조름한 소스랑 추가로 마라향이랑 들기름 향까지 있어가지고 시장 메뉴로 괜찮았습니다. 이건 카오차이라고 유채나물을 기름에 한번 튀긴 다음에 양념에 한 번 더 볶아진 거예요. 이게 닝버 지역을 가면은 가정식으로 무조건 나오는 건데 여기 상하이가 아무래도 가까운 도시다 보니까 상하이 요리에서도 상하이식으로 이렇게 종종 보이는 그런 냉채입니다. 끝에 살짝 쌉싸름 맛이 올라오는데 전 이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상당히 중독성 있어요 이거. 저온에서 살짝만 익혀진 갑오징어에다가 아이스 플랜트 그걸 말아놓은 거예요. 아래 깔린 건 깨장인데 이게 살짝 달큰하고 개운한 맛? 뭐 맛도 맛이지만 진짜 꽃다발처럼 나와가지고 비주얼부터가 좀 봄 느낌 물씬 나는 그런 냉채였습니다. 상하이 요리는 범방차이, 본방 요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본방 요리를 또 하이파이 차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이파이 차이의 그 하이파이는 해외적인, 이국적인 그런 뜻이고요. 차이는 채,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이국적인 음식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하이 요리면 상하이 요리지 왜 이국적인 음식이냐 물음표가 막 생기죠. 이게 상하이가 청나라 말기부터 서양의 요리나 조리법들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방 요리랑 해외 요리가 조화를 이룬 그런 세련된 요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먹는 거랑 모르고 먹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어디 가서 썰도 풀 수 있고 아무튼 그리고 상하이가 해양 도시답게 해산물들이 엄청 풍부하다는 것도 상하이 요리가 맛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이거 발효시킨 산초로 만든 양념에다가 버무려진 맛조개. 이 맛조개가 지금 딱 제철이라 살도 통통하고 굉장히 신선했었는데 조개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아래 깔린 고추예요. 이게 백고추라고 합니다. 저도 신기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백고추, 흰색 고추라는 게 이미 대중화가 돼 있더라고요. 맛은 뭐 다른 고추랑 비슷하지만 살짝 꽈리고추 같기도 하고요. 이 탱탱한 조개랑 발효된 산초향, 마지막 여미에는 살짝 마한 느낌까지 이 주재료인 맛조개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이거. 그 다음은 개인 접시로 담겨 나온 건데요.
치즈 두부랑 아래층은 삭힌 오리 알인 피단, 그걸 젤리처럼 만들어가지고 두부랑 같이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구워진 고추랑 향춘, 그걸 잘게 다져가지고 위에 올려줬고요. 이게 한입거리이고 그리고 또 아기자기하잖아요. 접시에 그냥 봄이라고 써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이 메뉴가 상당히 재밌었던 게 중국에서 가정식으로 많이 먹는 싸오자오 비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그걸 좀 세련된 비주얼로 개량해 놓은 그런 메뉴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아래 깔린 소스도 그 싸오자오 비단 그 메뉴에 들어가는 매콤새콤한 그런 소스였는데 거기다가 봄 주제에 맞게 향춘도 추가를 해놔가지고 독특한 향미가 와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뜨거운 요리로 넘어가기 전에 탕 한 그릇이 올라왔습니다. 오리탕이에요. 오리 외에 3년 된 화태 그거랑 같이 6시간 이상 끓여놨다고 해요. 봄 죽순이랑 송이도 들어가 있었고요. 탕도 깔끔하게 걸러져가지고 이렇게 맑은 탕으로 나왔습니다. 맛있어요. 오리 잡내 그런 건 당연히 없고 깊은 맛이랑 감칠맛도 넘쳐납니다. 중식당에서 탕은 단순히 국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식사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봐요. 특히 오늘처럼 코스 요리식으로 구성된 자리에서 냉채가 끝나면 출연하는 이 탕이 앞으로 나올 뜨거운 요리들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그런 시그널 같은 거라 중식당 셰프님들이 유독 더 신경 쓰는 게 이 타이밍에 나오는 탕이거든요. 그래서 맛을 보면은 이 탕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갔는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상하이탄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오리구이 바로 카오야가 등장을 했어요. 셰프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소개도 해주시고 하나하나 손질을 해주시고요. 카오야는 이 집의 리뷰 페이지를 봐도 인기 1위인 메뉴고요. 그리고 여길 방문하는 손님들의 열의 아홉은 무조건 주문하는 그런 메뉴라 가신다면 꼭 드셔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화로에서 80분 정도를 구워져 나오는 거라 사전 예약은 필수거든요. 그래서 예약하실 때 이 카오야도 꼭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두셔야 돼요. 가운데 가슴 껍질만 따로 분리를 해서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바삭하고 씹으면은 오리 기름이 삐죽 튀어나오는 그런 식감으로 먹는 거라 요 설탕 요거를 듬뿍 찍어가지고 먹고요. 껍질이 살짝 달린 살코기 이건 전병에다가 쌈 싸먹듯 먹는 거라고는 하지만 전 그냥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주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이 집 전병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먹기 편했어요. 그리고 다른 집들보다 식감이 쫄깃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냥 먹던 아니면 쌈으로 먹던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개인 취향껏 즐기면 된다는 거. 잡내도 없고 흠잡을 거 하나 없이 그렇게 나오는데 다만 요즘은 카오야가 어딜 가도 다 이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집만의 특별함이나 뭐 그런 걸 기대하고 간다면은 좀 밍밍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거 한 마리에 328윈 하나로 65,000원? 그 정도니까 카오야 집에서도 가성비로 유명한 그 스지민프나 쥘쥐더 이런 데도 가격이 200위안 중후반대잖아요. 근데 오늘 이 상하이탄 이 정도 분위기랑 퀄리티에서 즐기는데 65,000원이라면은 이거 안 먹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참고로 토요일 점심에는 이 카오야가 반값이라고 합니다. 반값이면은 3만원대 난리 나죠.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갈치를 길게 썰어가지고 꽈배기처럼 이렇게 꽈가지고 바삭하게 튀겨나온 거. 겉에는 달달하고 끈적한 소스가 발라져 있는데 이것도 이 집의 인기 메뉴 중 하나예요. 그리고 꼴뚜기랑 각종 작은 해산물들 여기에도 봄죽순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걸 같이 볶아진 이런 조만한 접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접시도 커지고 그에 맞춰서 맛도 점점 올라갑니다. 이건 상하이탄 올 때마다 주문하는 메뉴예요. 주재료는 보스턴 랍스터고요. 살짝 매콤한 간에다가 퀴노아가 잔뜩 발라진 게 특징입니다. 랍스터 사이즈도 꽤 실해 보였는데 어찌된 게 오늘 건 육질이 좀 질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친구들한테 엄청 추천했던 메뉴였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다 먹었습니다. 네, 이번 메뉴 주재료는 해삼이랑 죽순이고요. 소스는 이게 간장 베이스에다가 자체적으로 만든 이 황두장 콩소스예요. 소스 안에 다진 고기도 들어가 있었는데 짭조름하고 고소한 이 소스가 해삼에 찰떡같이 붙어 있었어요. 죽순도 속까지 맛이 배어 들어갈 정도로 졸여져가지고 맛이 막 겉돌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게 입에 착착 감기는 그런 식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간장 베이스라 색깔이 좀 진해가지고 좀 짤 것 같아 보이죠. 근데 맛은 의외로 잔잔해요. 전형적인 상하이 요리입니다. 이 상하이 요리는 간장이 없으면 요리 완성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간장 기반 요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중식 중에서도 간장 사용량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상하이 요리이기도 하고요. 이게 일반 가정식에서도 이런 식으로 색깔이 짙게 나오는데 상하이 음식들이 밥 반찬용이라기보단 주로 요리로 먹다 보니까 간은 생각보다 짜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색깔 보고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냄새부터 범상치 않은 이 요리 수조기였는데요. 이 대형 사이즈의 수조기를 처도프, 취두부 그 탕집에 익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메뉴 이름도 취두부 황어찜입니다.
중국 지역 요리들을 보면은 생선을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메뉴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 수조기를 이렇게 해놓은 건 처음 봤습니다. 거기다가 취두부까지 들어간 거라 살짝 낯설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 입 먹어보고서 바로 이날의 최애 메뉴는 이거다라고 느꼈어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11명이 다 만장일치로 가장 좋아했던 메뉴였어요. 그 정도로 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선은 이게 풍건 과정을 거친 거고요. 표면을 한번 튀기듯 구운 다음에 이 취두부 탕에다가 익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탕즙을 있는 대로 흡수한 그런 상태였고요. 이게 기름에 튀기듯 한번 구워진 거라 껍질이 더 쫄깃쫄깃한 식감도 아주 취향 저격입니다. 전체적으로 풍미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 맛이 감칠맛이랑 비림의 경계, 거기서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탕에 시소도 추가돼가지고 끝맛은 또 깔끔하고 정말 오묘합니다. 이거 제가 조만간 이 집을 재방문하게 된다면은 아마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한국에선 먹어보지 못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흔치 않은 그런 요리이기도 해가지고 독특한 풍미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은 무조건 추천하는 메뉴입니다. 쉬어가는 메뉴로 타르트 같은 것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고요. 게살이랑 게 내장, 게알 요걸로 젤리처럼 만들어진 건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무슨 분자 요리 같이 그렇게 만든 건가 봐요. 신기한 맛입니다. 이것도. 네, 주식으로는 떡국인데요. 적당히 두께감 있게 썰린 떡이랑 어교 이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그런 쫄깃한 식감으로 지루함 없는 그런 식감을 만들어줍니다. 국물은 이게 조개 육수 같아요. 거기다가 제철 채소인 냉이 그것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입안에서 봄이 팡팡 터지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코스가 끝날 때쯤 딤섬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전통 퍼프 페이스트리 안에다가 전복이랑 닭가슴살, 송이, 트러플을 넣고 오븐에 바삭하게 구워진 거예요. 이게 간식이라 하기에는 굉장히 묵직한 그런 딤섬이었습니다. 이거랑 같이 나온 디저트, 여기 디저트 괜찮더라고요. 주변에 이 흰색 부분은 우유 푸딩이에요. 살짝 달콤하고 고소한 그런 일반적인 우유 푸딩이었는데 이 가운데 이 네모난 거 이게 이 디저트의 영혼이었습니다. 대홍포라고 우롱차 계열의 차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젤리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꼭 우롱차에 에기스만 담아 놓은 것처럼 향도 굉장히 진하고 그래가지고 우유 푸딩의 달달함이랑 유제품에 살짝 느껴지는 그 느끼함 그것도 깔끔하게 중화를 시켜줘요. 입안 정리까지 완벽했던 디저트로 이렇게 코스가 끝났습니다. 저희는 이날 11명에 가서 정갈한 계절 요리들로 20가지 이상을 먹고 왔는데 인당 15만원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가성비라고 할만하죠. 요즘 날씨 참 좋잖아요. 상하이에 계시면 꼭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제철 요리들로 봄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중간에 소개했던 카오야, 그 카오야는 토요일 점심에 반값이라는 거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